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과 준비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수석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영동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내일 임시국회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집무실 이전 관련된 예비비가 상정이 되고 의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빨리 처리하라 뭐 이런 제시를 내렸는데 이 예, 부분에 저희도 대한 그렇게 먼저 알고 있습니다. 느낌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뭐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소통이 잘 돼서 예비비가 그리고 인수위 차원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정상적으로 통과되면은 좋을 뻔했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일단 논의가 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은 문제없이 5월 9일 취임 이후에 바로 하겠다라는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전해 들었는데 이 부분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예, 뭐 직간접적으로 최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인수위 차원에서 의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청와대를 취임 직후에 돌려드리겠다는 공약 그리고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바탕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준을 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특히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보수를 받은 데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완전한 코민이다 이렇게 좀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도 뭐 잠깐 구두 논평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금액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과하다, 크다라는 것만으로 후보자 자질을 문제 삼는 것은 상당히 거불성설이죠. 예. 하여튼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으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자문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적절한지 부분은 그때 가서 논의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도부를 비롯해 개별 의원들 하나하나 그야말로 송곳 검증, 현미경 검증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현미경 검증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국회는 총리 지명자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확인도 안 된 그냥 던지기식 예. 일단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겠다라는 정도로 어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당직자들이 근거 없는 논란을 일으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죠. 윤호중 예. 민주당 비대위원장 인수위와 어제 오늘 이틀째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호중 예. 위원장 어제는 인수위를 가리켜서 점령군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오늘도 제동 장치 없는 폭주 자동차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수위도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굳이 이렇게 정부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협력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수많은 국가적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공연히 우리 인수위 측에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점령군 같다, 폭주 자동차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내용면이나 그리고 비대위원장께서 민주당 비대위원장께서 나름의 격이 있는데 너무 용어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은 좀 놀랄 정도입니다. 유감을 이 민주당과 인수위의 갈등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그럴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국회 내에서 뭔가 좀 협의와 협치를 이뤄내야 되는 그런 기대감이 더 올라갑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또 손을 잡는 이런 모습들 저희가 좀 기대해도 될까요? 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 시작일 수 있습니다만 예비비 심사가 들어간 것도 그런 어떤 정신호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국회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공연한 감정이나 말싸움으로 국회가
연일 날을 새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예.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공군 고 이해람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 맞습니다. 처리가 불발이 됐는데 이 예, 특검 예. 추천 방식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무엇이 가장 아직- 큰 쟁점이었습니까? 지금 종결된 건 아니고요. 계속 협의 중이고 의견을 좁혀가는 상황인데 다른 것보다 핵심 내용은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검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분 4분 중에 2분 정도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런 거고요. 아예 민주당 쪽에서는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해달라 이런 취지인데 우리가 민주당 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결국 민주당과 우리 당이 추천한 한 분씩 올라간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민주당 추천 인사를 선정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면 특검의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4명 중에 2명을 추천하자라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그런데 뭐 대장동 관련해서 대선 과정에서도 특검 공방이 있었고요. 저희가 숱한 특검 관련 논란들을 보면서 이 특검을 어느 당이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은 항상 쟁점이고 논란을 불러왔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그야말로 진실 규명만을 위한 특검인데 여기에서 누구의 몫이 꼭 굳이 필요할까요?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하신 말씀대로 그렇다면은 이런 사안은 정치적 사안에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변호사협회 공정성이 담보되고 객관적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하는 것이 그 특검의 취지에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이 저희 당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